네, 증권부 기자들이 직접 기업을 탐방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기업 탐탐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대호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온미디어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네. 여기까지밖에 들은 게 없어서요. 소개를 해주세요. 우선 가온미디어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관련 좀 통계로 설명을 해드릴 게 있는데 네. 사실 이제는 직접 집에서 안테나를 잡아서 TV를 보거나 네. 아니면 아파트 벽에 이제 케이블을 꽂아서 보는 집은 아마 거의 없을 없죠. 겁니다. 예. 그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그 2015년 말 기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텐데 맨 왼쪽이 종합유선, 그러니까 기존의 MSO를 통한 케이블 TV 사업자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고 네. 그 중계유선이라고 가장 낮게 돼 있는 부분은 이제 줄만 꽂아서 보던 예. 케이블 시절이고, 위성방송 아시다시피 이제 스카이라이프 같은 거고, 맨 오른쪽 IPTV, 통신 3사를 통해서 보는 데이터형 방송이죠. 가장 크게 늘고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이 시장의 흐름의 변화를 따라서 가온미디어는 대처를 상당히 잘해왔고, 그래서 가온미디어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통계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가온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적자 생존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서도 통계를 통해서 미리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그와 같은 그 시대의 흐름, 기술 변화의 흐름에 가장 잘 적응을 했고 따라서 생존을 해 있는 1위 사업자라는 뜻인데요. 아마 셋톱박스 그 테마주군으로 많이들 엮여있는 기업들 주가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뭐 토필드라든지 홈캐스트, 휴맥스 이쪽 기업들은 상황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예. 좀 IPTV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통신결합 기술에서 좀 뒤처졌던 기업들이 많이 도태돼 왔고요. 가온미디어는 셋톱박스 고부가가치화 과정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그야말로 적자 생존이 무엇이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실적만 보더라도 지난 2013년 2,800억 원대였던 매출이 지난해 기준으로 4,300억 원대까지 커졌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0억 원대에서 200억 원대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가온미디어 정원용 경영지원본부장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위성하고 케이블 중심의 시장이었다고 하면은 통신 쪽에 좀 시장이 많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그 통신, 그러니까 IP 쪽에 경쟁력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데 큰 포인트로 작용이 되면서 그 시장 흐름에 잘 적응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좀 많이 어려움을 겪은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뭐 예전에 뭐 일례로 보면 PCB 업체처럼 저희 업계도 지금 남은 회사들한테는 오히려 더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고 또 시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살아남은 가온미디어가 됐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인데 관련해서 어떤 기술력인가요? 이 과거의 셋톱박스 기술이 SD 화질에서 HD로 넘어왔고 네. 일반 그 종합유선 그 셋톱박스에서 IPTV용 셋톱박스로 넘어왔고 네. 이제는 이제 AI형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 셋톱박스로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데 지난 1월이었습니다. KT를 통해서 기가지니를 처음 출시를 했고 기존의 SK텔레콤의 누구라는 것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는 단순한 AI 스피커 역할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TV를 볼 수 있는 셋톱박스와 AI 스피커를 결합한 모델은 KT 기가지니, 그걸 또 만든 가온미디어가 처음이었던 거죠. 네. KT 기가지니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시연을 해봤거든요. 네. 그 영상 한번 보시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기가지니를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지니야. 네, 국내 시황 알려줘. 코스피는 IT 업종의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는 가운데 약세 흐름입니다. 지니야. 네, 머니투데이 방송 틀어줘. 지니야. 네, 버스 언제 오지? 등록하신 버스 도착 정보 안내입니다. 강남역 삼성전자 정류장으로. 지니야. 네, 최신 음악 틀어줘. 최신곡을 감상해 보세요. 네, 신나는 노래 틀어줘. 신나는 노래. 원하시는 느낌의 곡들을 찾아봤어요. 서동범에게 영상통화. 서동범 전화로 연결을 시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보입니다. 잘 보이세요? 네네, 잘 보입니다. TV랑 결합된 AI 제품은 이번 기가진이 제품이 글로벌에서 처음이고요. 그리고 현재 나오는 AI 박스들은 스피커 위주의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AI 컨셉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자인 KT에서 오랜 기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 왔고요. 작년 초에 이제 저희 가온미디어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한번 개발해서 런칭해 보자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제안이 있어서 저희 회사와 적극적으로 뭐 개발 검토 시작해서 개발에 착수해서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시연하는 장면 재밌게 봤는데 네. 보면서 느낀 게 그냥 스마트폰이 벽에 걸려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저 AI 셋톱박스 하나로. 그렇죠. 요즘에 뭐 애플의 시리라든지 음성 인식, 뭐 대화가 가능한 AI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TV를 통해서 화면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TV뿐만 아니라 뭐 영화, 음악, 금융 정보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들을 내가 직접 대화하면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보면서 느낀 것이 곧 저거 이대호 기자가 살 것 같다라는 약간 충동이 느낌을 들어요. 한번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세 번째 키워드는 뭔지 네. 한번 보시면 저평가입니다. 뭐 어느 정도 어떤 얘기일지 감은 옵니다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주가 측면으로 접근을 해 볼 텐데 네.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가온미디어를 두고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평가인데요.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03억 원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7, 8배 정도의 밸류에이션밖에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EPS를 작년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뭐 물론 이제 올해 실적 기대치는 잠시 후에 따로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가오미디어가 그동안 저평가를 받아왔던 이유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낮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경쟁사들이 좀 망가지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 업종 자체에 대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1위 사업자만 거의 살아남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적자 생존 뿐만이 아니라 1위 사업자가 옥석 가리기 이후에 더욱 돋보일 시점이다라는 평가들을 좀 시장에서 받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LG전자마저 이 셋톱박스에서 손을 뗀다라는 네. 뉴스가 나왔죠. 그 전후로 해서 LG U+에도 이 셋톱박스를 가오미디어가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통신 3사를 통해서 다 이제 공급을 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AI형 고부가 가치화되고 있고 홈 게이트웨이라고 하는데 요즘 뭐 IoT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가정 곳곳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사물 인터넷으로 묶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도 가온미디어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는 거고 정원용 본부장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음성인식 AI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이렇게 뭐 신기한 제품이 나왔고 뭐 재밌는 제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이제 뭐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시청자들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행태를 계속해서 빅데이터로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뭐 교통이나 뭐 음식 주문, 금융, 그다음에 뭐 음악 뭐 듣는 행태 이런 게 다 쌓이고 또 홈 게이트웨이로 해서 여러 가지 또 기기들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정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으로 장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국내도 지금 뭐 여러 텔코 사업자나 방송 사업자들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에도 큰 그 규모가 큰 사업자들 경우에는 아마 뭐 내년에는 대부분 다 도입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빠르게 커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근데 그 영상 보면서 잠깐 지나갔는데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네네네네. 해주세요. 예. 그 셋톱박스 기가진이 거기 밑에 하만카돈이라고 쓰여 있던데 하만카돈. 스피커를 그러면 하만카돈에서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음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오디오 유명한 업체, 브랜드죠. 예. 하만카돈 같은 경우에 그 음향의 그 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하만카돈의 기술을 같이 이제 투입을 한 기가진이고요. 해서 네. 이제 기가진이 모델 보면 하만카돈이라고 써 있어서 그러게요. 이게 하만카돈의 스피커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뭐 기술력이라든지 좀 고부가 가치화에 아무래도 신경을 더 썼다는 부분이죠. 지금 나오고 있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까 이제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네.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올해 실적은 얼마나 늘어나는 거냐? YTFN을 통해서 그 컨센서스를 좀 뽑아봤더니 올해 매출이 5,188억 원대, 영업이익은 260억 원대 전망이 됩니다. 전년 대비 각각 18%, 27%대 크게 늘어날 걸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15,500원에서 16,000원 사이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한 11,000원 수준이니까 상승 여력은 좀 높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초엔 조금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이익이 좀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고부가가치화 제품으로 인해서 이익률이 더 높아지는 포인트가 있고요. 또 해외 그 수출 비중이 한 75% 정도 되는데, 해외 방송통신 사업자들도 계속해서 AI형 제품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측의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보시죠. 그 메모리 값 사실 좀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가 1분기는 뭐 좀 다소 부진했는데 2분기 때는 저희가 하이엔드 뭐 기가진을 비롯한 하이엔드 제품군 매출이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또 매출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2분기 때는 뭐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봤을 때는 저희가 4년 연속 뭐 최대 실적을 거두었는데, 올해도 뭐 이 정도 추세로 나간다고 하면은 올해도 무난히 뭐 최대 실적을 거둘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약 한 15%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적 전망까지 가온 미디어에 대해서 이대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